안녕하세요. 저는 포스텍에서 물리를 연구하고 있는 전재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물리학은 결국은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이고요. 자연현상이 왜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학문이고, 그다음에 정량적으로 이제 기술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어렵습니다. 사실 원래 어렵고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사실은 생각을 했을 때만이 사실은 그 원리를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이제 조금 쉽지 않은 과정이고, 그래서 물리학이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나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하나하나를 알게 되면은, 그러면 그것이 쌓여서 결국은 세상을 보는 시야가 사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그 올바른 방향으로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고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또 다른 현상을 우리가 탐구하게 되고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유레카 뭔지 아시죠? 알겠다 뭐 이런 뜻인데, 고대 그리스의 물리학자 아르키메데스가 그 목욕을 하다가 부력의 원리를 발견했을 때 이렇게 유레카라고 외쳤었죠. 자, 오늘 동해인에서 만나뵐 분은요, 지금 이 미지의 물리학의 세계에서 N년째 유레카를 찾고 계신 분입니다. 포스텍 물리학과 전재형 교수와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 물리 그 어려운 거를 하시는 분이라고.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재미가 있나 보죠? 네, 예, 굉장히 재밌고 신비로운 예. 학문이고. 네. 그럼 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원래 물리 좋아하신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과학을 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예.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물리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봤던 것 같고, 저런 거가 물리구나. 그래가지고 물리학사를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해서 야. 들어왔습니다. 계속 이제 물리를 공부를 하시고 박사까지 하시고 이제는 교수까지 되셨는데, 또 포스텍 가면은 우리나라 뭐 공대 중에서 가장 명문대고, 네. 그런데도 이게 물리가 어렵단 말이죠. 그럼요. 그러면 네, 이제 모두가 네. 물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네, 거네요. 네.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예,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 이제 포스텍에서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참 언제 와도 분위기가 참 좋고 네. 아름다운 곳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학창 시절을 이제 학부부터 박사까지 쭉 하신 거죠? 예. 어때요? 학생 때 이렇게 포스텍을 계속 매일 왔다 갔다, 거의 이제 여기서 사니까 사실은 학생들이. 예. 그거랑 내가 교수가 돼서 네. 이 학교를 다시 찾았을 때 네. 좀 다르기는 할 것 같아요. 학생으로 살 때하고 교수로 네. 살 때하고 같은 공간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같은 공간이지만 다른 어떠한 그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렇죠. 공유하는 것도 있지만 공유하지 않은 것들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도 만약에 교수 아파트에서 학교를 오게 되면은 기숙사 방향을 통해서 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쪽 기숙사 쪽을 보게 되면 아직도 제가 예전에 같이 공부했었던 친구들이라든지 선배라든지 후배들이 살고만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제가 보냈던 즐거운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나고, 그리고 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교수 오피스에 있거나 이렇게 해보면 또 다른 삶이 펼쳐져 있고, 만나는 그렇죠. 사람, 결국은 제가 느낀 거는 결국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졌으면 같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네네. 다른 것 같아요. 또 이게 모교에 내가 교수로 온다는 거는 굉장히 또 영예잖아요. 예. 예,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예. 자랑스럽고 또 학교에 또 보탬이 돼야 되니까 그게 또 사실 그런 점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네. 책임감도 좀 크시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물리학 교수님인데도 이제 물리가 어렵다고 하셨어요. 네. 저도 뭐 물리 포기자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진짜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 우리 교수님 보니까 생물 물리? 네. 생물 물리 전공이라고 네, 하시던데 네, 네. 우리 학교 때는 생물 따로 있고 물리 따로 있고 맞아요, 화학 맞아요. 따로 있고 예. 이거 다 다른 거였는데 네, 네, 네. 보니까 물리도 뭐 종류가 굉장히 많고 맞습니다. 네. 뭐 이론 물리도 있고 네네. 아니 도대체 물리가 뭐예요? 왜 이렇게 아무데나 다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가 어떤 한 대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기보다는 네. 자연의 법칙을 사실은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대상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탐구하는 방식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물리학이 사실은 아주 오래 전에는 이제 뭐 천체 운동 같은 게 굉장히 물리학자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학문이었겠고, 네. 이제 거기서 뭐 뉴턴 같은 사람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네. 우리가 걸어 다니는 거라든지 사과가 떨어지는 거라든지 아니면 지구 위에 이제 그 달이 돈다든지 이런 게 다 사실은 같은 이유로 그렇죠. 사실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확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탐구 대상이 바뀌면서 이제 사실은 몰랐던 것들을 계속 알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물리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예, 그러면서 계속 이제 사실은 물리가 이제 진화를 하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은 물리를 생각하면은 학교 다닐 때 그냥 그 물리 교과서만 떠오르고 그 네. 교과서 안에 들어있는 것만 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물리학이 될 수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물리학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고, 어. 물리학적인 그런 방식으로 연구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다 물리학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DNA 들어보셨잖아요. DNA. 그럼요. 네. DNA가 사실은 발견한 사람이 물리학자예요. 우리는 당연히 네. DNA면은 무슨 뭐 생명과학자나 예. 뭐 생물 이런 거를 하는 분이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물리학이라는 게 굉장히 산위에 있는 학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변에 깔린 학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맨 꼭대기도 있지만 바로 아주 밑에도 사실은 물리학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야. 우리 전재윤 교수님이 포스텍에서 이제 물리학 교수로도 계시지만 그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에도 네. 몸을 담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작년에 11월인가요? 네. 또 신임 사무총장이 네. 되셨고 예. 여기 뭐 하는 곳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뭐 네. 아시아태평양 하니까 뭐 이쪽 나라들이 같이 뭘 하는 데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이론물리센터. 네. 근데 이론물리센터가 뭔지도 저는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예, 예. 어떤 곳인가요? 우선은 이론 물리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론 물리는 어떤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음. 실험을 통해서 물리를 하면 실험 물리라고 하고, 음. 이론 물리라고 하면 손으로 예를 들면 어떠한 이퀘이션을 풀거나 네네. 방정식을 풀거나 컴퓨터로 뭘 계산하거나 해가지고 실험을 하지 않은 방식으로 물리학을 하는 것을 이론 물리라고 합니다. 실험 네. 물리가 있고 이론 물리가 네, 있고.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인 거고요. 어. 네. 그래서 어떠한 대상이 주어져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네. 천체의 운동을 만약에 본다. 네네. 만약 관측을 통해 가지고 내가 천체의 운동을 이해한다. 그러면 이거는 실험 물리고요. 전혀 내 관측도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 방정식을 내가 풀어 가지고 태양 주위에 지구가 어떻게 돌고 있는지를 이해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이론 물리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영화 네. 같은 데 보면은 막 칠판에 막 보통 막- 아인슈타인이 네, 하는 막- 그런 것들을 아. 내시는 그런 오. 물리가 이론 물리라고 생각하시면 아, 그런 되겠습니다. 식으로 하는 것이 이론 네. 물리다. 네, 네. 그럼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시겠어요. 다들 모이셔가지고. 다들 맞습니다. 칠판에 가득가득 뭘 채우거나 아니면 종이에 뭘 쓰거나 아니면 컴퓨터로 계속 무언가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앞에 아시아 태평양이 붙어 있는데 네, 네. 아시아 태평양 쪽에 있는 나라들이 뭐 같이 하는 데인가요? 저희가 사실은 설립된 이유가, 그러니까 저희 연구소가 하는 어떤 스컵이 뭐냐면은 결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초과학을 이제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미션을 가진 연구소예요. 아, 그래서 아시아국에 있는 지금은 17개 회원국이 있고요. 그런 네. 회원국을 대표하는 이제 그 어떠한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연구소를 만들어서 아시아 지역에 이제 그 기초과학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술 교류의 플랫폼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젊은 과학자를 육성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연구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17개국이 있다고 네, 하셨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나라들이에요? 가장 핵심이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 일본,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있고 네. 그 이외에도 주변국들 인도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17개 나라들이 있어요. 뭐 오스트레일리아도 있고요. 아, 캐나다도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네, 네. 예, 그러니까 네. 환태평양 지역에 있는 네, 나라들이 네. 좀 다 포함이 되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시아 태평양 이론물리센터는 국제 이론물리 연구소이고요. 미션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초과학을 사실 육성하고자 하는 미션을 가지고 탄생을 했고요. 그래서 국제 협력을 하고 젊은 과학자를 양성을 하고 학술 활동에 어떤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과학자들이 모일 수 있는 허브를 만드는 곳, 이것이 바로 아태 이론물리센터가 하는 일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중에게 과학을 이제 조금 더 친숙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 소위 말해서 과학 대중화 작업에 우리가 사실은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 대중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매년 국내에서 출간되는 과학도서 10권을 선정을 합니다. 대표 과학도서 10권을 선정을 하고요. 그래서 대중들에게 중요한 과학도서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 과학 저자들을 초청을 해서 대중들하고 만날 수 있는 강연을 엽니다. 강연 시리즈를 열고요. 그리고 그러한 도서를 가지고 독후감 대회를 만들어서 중고등 학생들이 사실은 그 책을 읽고 이제 사실은 독후감을 쓰면서 사실은 과학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기도 하고요. 그거 이외에도 과학 커뮤니케이션 스쿨이라고 해서 이공계 학생들이 글쓰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서는 유명한 과학자분들을 모셔서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기도 하고, 포항 가족 과학 축제가 있는데 거기서 아태 이론물리 센터가 그쪽에서 사실은 주관을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과학을 사실 시민들이 잘 접할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드립니다. 아태 이론물리 센터가 포항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포항이라고 하는 도시가 사실은 아태 이론물리 센터와 같은 그러한 국제 이론물리 센터와 함께 사실은 과학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국제화된 그러한 그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처럼 뭐 천상 문과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과학자들 사실 잘 몰라가지고요. 뭐 아인슈타인, 네, 네. 마리 퀴리, 뭐 네, 이런 네. 분들, 뉴턴 네. 이런 분들밖에 사실은 생각이 안 나고, 네. 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쪽은 네. 많을 텐데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이제 물리학이 서양 과학이잖아요. 그래서 서양에서 사실은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제 그런 물리를 탐구했던 그 물리학자들이 사실은 서양 학자들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분들이 다 외국 학자인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아시아권에 있는 그런 과학자들의 이름이 없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은 네. 아태 이론물리센터의 초대 소장님이셨던 스엔양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중국 분이신가요? 네, 중국 분이십니다. 중국 분이신데 굉장히 현대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족적을 남기신 그러한 물리학자이시고, 예, 그래서 노벨상도 받으셨습니다. 오. 네, 1956년도인가 노벨 물리학상도 받으시고, 우리나라 유명한 과학자인 이휘서 박사님, 이휘서 교수님도 노벨상을 이제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사실은 노벨상을 타지 못했지만, 사실 그분께서 남기신 그런 물리학 그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이제 그 분의 어떤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투쿠트라고. 이제 그분이 생각하시기에도 이분이 사실은 노벨상을 받아야 되는데 할 정도로 굉장히 사실은 엄청난 일을 사실은 물리학에서 하셨어요. 사실 20세기 전반기까지는 네. 이제 사실 그런 식으로 그 서양 과학자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이름을 남기고 공헌을 했지만 사실 이제 20세기 후반 들어오면서 이제 21세기 되면서는 사실 아시아권에서도 굉장히 이제 알게 모르게 유명하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사실 저희 아태 이론물리 센터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이렇게 사실 아시아권이 이제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거든요. 과학계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 과학계를 사실은 아우르는 어떤 센터가 사실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유럽을 생각을 하시면 네.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해보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유럽의 어떤 나라였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과학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발전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또 교류거든요. 아, 많은 그렇죠. 사람들과 맞습니다. 사실 생각을 공유하고 그러면서 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렇죠. 하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아시아권은 사실 그런 교류가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각각 일본은 일본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사실은 과학을 그동안 많이 해왔던 건데 이런 것들을 한데로 뭉쳐서 큰 덩어리를 만들어야지 사실은 우리도 이제 유럽이나 아니면 이제 미국 같이 네네. 그러한 커다란 나라가 할 수 있는 그 정도 어. 수준의 이제 그러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로 이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가 진짜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네요. 네, 네. 제가 진짜 부끄럽게도 뭐 우리나라나 우리 주변 국가들의 과학자들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또 이런 부분들도 사람들에게 많이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예. 우리나라 이제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네. 우리나라의 지금 과학계 위상은 어느 정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한국의 순수 과학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논문의 수준이라고 하면은 그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최상위권 대학에서 나오는 그런 연구 논문의 수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사실은 뒤지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저희 과학계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양적으로도 성장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질적으로도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해서 순수 과학 수준이 상당히 이제 선진국 레벨까지는 올라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인 수준을 봤을 때는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네, 네. 근데 뭐 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우리가 노벨상을 봤을 네, 때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연구 분야에서는 노벨상 수상자가 네, 네. 없잖아요. 근데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명 정도가 네, 예. 나오고 있고 아까 중국 얘기도 하셨지만 중국이나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뭐 기초 과학 분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말씀을 들어보면은 과학자 개인의 역량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런 네. 환경을 만들어주고 네, 지원을 네. 하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우리나라 네. 그런 부분도 조금 네. 부족한 거는 사실이죠. 이제 한국이 21세기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사실 선진국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다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지금 시기 안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된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이런 투자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노벨상 같은 것도 꿈은 아니고 일본하고 중국을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과학의 역사로 봤을 때 사실은 예를 들면 굉장히 유명한 연구소가 있거든요. 이화학 연구소 혹은 리켄 연구소라고 있는데 네. 그게 만들어진 게 벌써 100년이나 됐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그런 연구소가 100년이나 된 그러한 바탕 아래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이제 일본 안에 자체적으로 이제 그 과학계의 어떤 풍토가 싹 텄고 노벨상이 나올 만한 연구를 사람들이 하기 시작을 한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도 사실은 100년 정도는 기다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우리는 50년 만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와 네, 네. 그러네요.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 이미 이제 네. 투자된 규모가 좀 차이가 크기는 네, 하네요. 네, 네. 네. 많이 따라잡았으니까 네. 이제 머지 않았다는 생각, 네, 네. 또 믿음 저도 네, 갖고 있고요.
이제 이 과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어렴풋이 알아가고 있는데요. 저 같은 일반인들은 보통 과학하면은 우리가 따로 연구를 해보고 이런 게 아니라서 영화나 소설 속에서 이제 본 네. 것들이 사실은 다인데 네. 영화 자주 보세요?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네. 좀 이렇게 과학 관련된 영화도 다 보시겠네요? 조금은 봅니다. 조금만 본다는 네. 거는 뭐 막 즐겨보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데 일하는 느낌이 들어서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네. 네.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섭렵을 하고 싶어가지고, 아, 네, 좀- 특별히 뭐 과학이라고 해서 더 재밌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과학을 잘 몰라서 그런지 네. 과학이 나오는 영화들을 좀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가 인터스텔라인데 이거 보셨죠? 네. 인터스텔라가 너무 막 경이롭고 저는 막 충격적으로 좋아서 몇 번을 봤는데 몇 번을 보면서도 사실은 다 이해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들을 네.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주인공 쿠퍼가 네. 그 밀러 행성에 가가지고 네. 한 3시간 동안 거기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에 네. 지구의 시간은 23년이 흘러버리는 게 나오잖아요. 네. 네. 이게 실제로 네.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 그거는 말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네네. 그것에 의하면은 이제 질량을 가진 물체가 사실은 이제 주변의 시공간을 이제 사실은 왜곡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질량이 크면 클수록 또 왜곡의 정도가 심해지는데 그래서 아주 거대한 행성에 만약에 가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시간이 더 느리게 가요. 여기가. 그래서 갔다 오면 네.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곳이 시간이 더 빠르게 흐르는 것이게 되겠죠. 아. 네. 이게 사실은 우리 실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일반 상대성 이론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중력 효과에 의해서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지상에서의 시간이랑 그다음에 이제 인공위성에서의 시간이랑 달라요. 그래서 아, 그 차이가 그렇군요. 네, 그 차이가 실제로 존재해서 그 차이를 보정을 해줘야지만 GPS가 사실은 작동을 합니다. 네. 아, 그러면 그 3시간이 지구에서는 23년이 되는 게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하다. 가능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이 거기서 사실은 찌부가 돼서 사실은 살아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아, 그런 부분들은 네. 조금 허구가 네. 있는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은 그 블랙홀을 막 통과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주인공이 막 그 블랙홀을 막 통과할 때 보면 막 갑자기 시공간이 막 예. 난리가 네, 나고 네. 그 블랙홀을 중간에를 딱 중심을 통과를 할 때는 지구는 무려 51년이 지나버리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네. 아니, 블랙홀은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듣기는 하는데 저도 네. 정확히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한 얘기예요? 블랙홀 그 얘기도? 블랙홀 자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블랙홀은 실제 존재하는 사실은 현상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상상 속에 있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네. 실제로 블랙홀이라고 하는 건 진짜로 있는 확인이 사실은 됐나요?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어. 2주 전에 네. 사실 우리 은하에 있는 거대한 그 블랙홀을 사실 관측을 했어요. 아, 정말요? 네. 찍혔나요? 네. 그 전에 이제 다른 우주에 있는 다른 은하에 있는 블랙홀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우리 은하에 거대한 블랙홀이 있는 것을 찍어가지고 2주 전에 이제 네. 그게 이제 사진으로 나왔어요. 블랙홀을 설명을 하려면 우선 중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조금 두 개를 연결해서 설명을 좀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을 관장하는 힘이거든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법칙이고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는 질량이 크면 클수록 사실은 더욱 세지거든요. 그게 이제 만유인력 법칙인데요. 네.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구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중력 너무 세서 때문에. 중력이 세서 나갈 수가 없죠. 붙어가지고. 그렇죠.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언어로 풀어낸 게 사실은 이제 아인슈타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일반 상대성 네네. 이론이고 그 이론에 따르면 질량을 가진 물질은 이제 시공간을 왜곡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자면은 사람들이 많이 설명하는 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천 같은 거, 천을 이렇게 팽팽하게 이렇게 네네. 잡아 당기고 있고 우리가 그 천 위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내가 무거운 쇠구슬을 만약에 딱 놓기 시작을 하면 쇠구슬이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평평했던 사실 그 공간이 이런 무거운 물체 때문에 휘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공간 자체가 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블랙홀은
어떤 거냐면 그러한 물체가 너무 커가지고 아. 그게 사실은 거의 이제 찢어질 정도로 사실은 그냥 그게 바로 특이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구멍이 날 정도로 네, 엄청난 질량이 네. 이 주변 시공간을 완전히 완전히 왜곡해서 왜곡해서 이렇게 힘으로 네, 완전히 네, 눌러버려서 완벽하게 사실은 글로 그래서 들어가는 거죠. 이 힘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무엇이 오더라도 여기 다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하나의 점이고요. 블랙홀이라고 하는 하나의 점이고 그 주변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상 거리가 되면 끌려가게 되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그 선을 사상의 지평선, 그러니까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다 빨려 들어가고 그 밖에 있으면 네. 빨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가 있고 그 네. 크기는 결국 블랙홀의 크기에 따라서 네네. 결정이 되는. 그러면 만약에 지구가 그 블랙홀에 빠져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사실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네. 굉장히 달라서 네.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하긴 힘든데 근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게 그 안에 들어가면 시공간이 굉장히 사실은 왜곡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 스파게티처럼 다 늘어질 거예요. 위아래가 있다 치면 위에서 네네. 받는 힘이랑 밑에서 받는 힘이 다를 거예요. 밑에가 너무 세. 위보다. 그러니까 이게 잡아 당기니까 예. 이렇게. 그래서 결국 계속 쭉 늘어나면서 이렇게 스파게티처럼 늘어날 것이고 결국 그러면서 결국은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무섭네요. 무섭습니다. 네, 진짜 무서운데 무서워요. 그게 또 새로운 어떠한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네네. 어떠한 그 물질의 새로운 상태인 거고 그래서 과연 그런 상태에서 물질이 그러니까 과연 어떠한 식으로 그럼 세상에 존재하는가 그게 사실은 우주의 기원하고도 사실은 연관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Cooper, we're slipping towards Gargantua. Shall I use main engines? Maximum velocity achieved. Prepare to fire escape thrusters. Ready? Ready? 그러면은 우리가 좀 이런 과학들이 발달을 하고 나면 시공간을 막 넘나드는 여행, 네. 우리가 뭐 소설이나 영화에서는 네, 많이 나오는데 네, 이런 네. 것들이 가능도 하겠네요. 지금 현재 우리 물리학의 수준에서는 네.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질문인 것 같긴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상상을 하자면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 모든 네. 인간들이 네. 사실은 꿈꾸는 네. 네. 시간을 인간의 통제 속에 이렇게 좀 넣고 싶다 이런 네. 욕망들은 모든 인류가 네. 가졌던 네.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꿈꿔보겠습니다. 조금 네. 어려운 일일지라도 네. 네. 교수님이 애를 좀 써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생물 물리를 하지만 예. 네, 그쪽으로도 지원을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물리학을 쭉 공부를 해 오셨는데 요즘 물리학을 비롯해서 이런 기초과학은 조금 덜 선호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들이 물리학과를 갔었는데 요즘 보통 의대를 많이 가고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네. 이런 기초과학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지금 어렴풋이 갖게 됐거든요. 네. 연구자가 되고 싶어하는 또 우리 새싹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또 그런 학생들에게 또 이 길을 가고 있는 선배로서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학자들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사실은 물리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자기가 아는 거는 사실은 정말 조그마한 거고 사실은 맞습니다. 모르는 게 훨씬 네네. 많은 세상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의 지식의 어떤 그 바운더리에서 사실은 약간의 이제 지식의 진보의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물리학자의 역할이고 그런 데서 본인의 어떤 보람을 느낀다면 그것이 작게는 자기의 어떤 자아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호기심 충족 그다음에 굉장히 재밌으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인류에 큰 공헌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많은 이제 어린이들께서 물리학자 강추? 네, 오시면 그리고 굉장히 물리학자들 재밌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네. 그거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재밌습니다. 그러면 네. 자녀분께도 네. 물리학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시겠어요? 만약에 본인이 물리학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 네. 적극적으로 저는 거기에 서포트를 해줄 생각이죠. 네. 네. 의대 가라고 하는 거 아니고?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장난이었고요. 네. 오늘 진짜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저도 제가 알고 있던 그 물리를 바라보는 저의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네. 짧은 시간 동안.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네. 물리학자들이 네. 좀 더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야 우리 인류를 또 구원할 수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네, 됐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너무너무 뜻깊었고요.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밤 내게 날아가 꿈이란 것도 잊은 채 나 웃으며 너를 만나 Never ending forever baby